충청북도 청주시의 한 공장. 이 공장을 이끌고 있는 박광민 기능인의 하루는 생산 라인을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오늘은 최근에 그가 개발한 새 제품을 확인하는 날이다. 공장은 방진복 착용과 에어 샤워를 통해 외부 먼지를 완벽하게 제거한 후에 들어갈 수 있다. 반도체 공장과 똑같은 시스템으로 어느 곳보다도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이곳. 이곳에서 만들어지는 제품은 꼼꼼한 검사를 통해서 밖으로 보내진다. 이거는 뭐 찍힌 건가? 이거. 이건 원단 자체에 그래? 샘플 투사하면서 시키거든요. 그래? 보호 필름을 만드는 공정이에요. TV라든지 모니터, 노트북, 휴대폰 이런 데 붙어 있는 그 필름을 보호 필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소비자들이 받았을 적에 딱 떼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보호 필름입니다. 보호 테이프는 제품이 사용되기 전까지 흠집이나 먼지로 인한 오염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필름이 없을 때는 장기스가 이런 게 많이 나요. 전시하는 목적에서도 그 필름을 다 붙여놓은 상태로 하거든요. 그걸 딱 뜯으면서 깨끗한 감을 주는 거, 만족감을 가격보다도 더 얻을 수 있고. 보호 필름 없으면은 기스나고 먼지 묻어서 안 좋을 것 같아요. 지난해 137조 원 이상을 기록한 세계 디스플레이 산업. 특히 화질에 영향을 미치는 액정의 경우 흠집이나 먼지 오염을 막아주기 위해 보호 테이프를 반드시 부착하고 있다. 최근 보호 테이프는 쉽게 붙였다 떼는 것을 넘어 흠집 방지나 지문 방지와 같은 기능이 추가되는 추세다. 과연 이런 기능성 보호 테이프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 여기서 보이는 요 액은 스크래치도 방지하고 정전기도 제거하고 지문을 남기지 않는 그런 액을 갖다가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요즘 투명해서 잘 안 보일 건데 여기 보면 선이 쫙 나가 있죠. 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기 쭉 돼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필름이 닿아가지고 코팅되는 거거든요. 두께를 갖다가 내 머리카락보다도 한 20분의 1 두께로 얇게 할 것이냐, 한 10분의 1로 올릴 것이냐, 코팅 두께에 따라서는 요거는 저희들이 또 선택을 갖다 별도로 하죠. 테이프의 기본이 되는 필름 원단. 보호 테이프는 이 투명한 필름 원단을 풀어 각각 다른 면에 점착제와 코팅제를 바르는 공정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점착제를 얼마나 바르느냐, 또 어떤 코팅제를 사용했느냐에 따라 보호 테이프의 점착력과 기능이 달라진다. 점착제와 코팅제를 바른 필름 원단은 발열 기계를 통해 1차 건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때 발열 기계의 온도는 최대 150도까지 올라간다. 점착제를 발랐을 때 건조를 시켜주지 않으면 붙였을 때 이게 떨어지면서 이게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1차 건조를 마친 필름 원단은 다시 롤에 감겨져 2차 건조 공정인 숙성실로 보내진다. 이곳에서 제품에 따라 만 하루에서 최대 15일까지 보관된다. 점착제가 묻어있는 상태에서요. 바로 가공을 하게 되면 이게 건조는 했지만 아직 점착제가 다 굳어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더 숙성을 시키는 거예요. 숙성실의 온도는 제품에 따라 최소 21도에서 최고 60도로 유지되는데 온도의 변화가 없어야 제대로 된 보호 테이프가 만들어질 수 있다. 겉으로 보기엔 똑같이 투명한 필름이지만 코팅을 마친 필름 원단은 내구성이 강화된 흠집 방지 기능이나 김서림 방지 등의 기능을 갖춘 보호 테이프로 거듭나게 된다.
그냥 이 상태에서 위에서 하면은 디스플레이용 보호 테이프부터 각종 기능성 테이프 개발까지 스크래치 날 거 아니에요. 점착 테이프 기술의 국산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박광민 기능 한국인을 소개한다. 박광민 기능인은 디스플레이용 보호 테이프 이외에도 건축자재 보호와 바닥재 보수, 물탱크 접합 등에 쓰이는 산업용 점착 테이프도 함께 생산하고 있다. 여기는 산업용 점착 테이프, 산업용 특수 양면 테이프, 그리고 산업용 건축 내외장재 보호용 필름을 생산하는 그런 것입니다. 한번 붙이면 떼어지지 않는 접착제와 달리 뗐다 붙였다가 가능한 점착제를 필름에 바른 것이 바로 점착 테이프인데, 흔히 아는 셀로판 테이프가 가장 대표적인 예다. TV, 노트북에 쓰이는 각종 보호 테이프를 비롯해 포장용 테이프, 양면 테이프 또한 점착 테이프에 포함된다. 지금은 70여 개의 업체에 점착 테이프를 납품하고 있는 그지만 이 일을 시작할 때만 해도 이런 모습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참 이 테이프 보면은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죠. 나는 항상 제일 처음 만남을 갖다가 굉장히 중요시 하는데, 사실 이 테이프가 죄를 살렸고 여기 대해서는 어느 어떤 것보다도 애착을 갖고 이 테이프에 대해서는 진짜 감사하게 생각을 했다. 36년 전 기능인은 국내 한 회사의 연구원으로 입사하면서 처음으로 점착 테이프를 접하게 된다. 1978년도 10월 달에 내 지인으로부터서 테이프에 한번 도전해보지 않겠냐. 그래서 솔직히 저는 테이프라 그래서 카세트 테이프 쪽인 줄 알았었어요. 근데 막상 이제 가보니까는 점착 테이프더라고요. 70년대의 국내 점착 테이프 산업은 포장용 테이프나 셀로판 테이프 정도를 겨우 생산하고 있었고, 대부분의 산업용 점착 테이프는 개발조차 시도되지 못해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다.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돼 있다 보니까 불량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책 개선이 별로 없고, 가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그때 당시로서는 좀 건방지게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는 제가 접근하기도 좀 힘들고 이런 어떤 상태였던. 1984년 박광민 기능인은 평생 잊지 못할 사고를 경험하게 된다. 점착 원료의 잘못된 배합으로 포장용 테이프가 모두 반품되어 돌아온 것이다. 그때 당시 제 월급이 해봐야 27만 원인가 8만 원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런데 토탈 반품받은 것이 한 700여만 원 됐으니까 내 월급의 한 20배? 그 정도, 21 서너 배 정도, 그 정도가 반품을 갖다가 받는 그런 경우가 생겼던 거죠. 당시 생산 담당자 중 한 명이었던 기능인은 불량 사고에 책임을 지고 회사를 나오게 된다. 순간의 실수로 인한 사고. 연구원으로서 누구보다 자부심이 컸던 기능인은 후회와 자책으로 방황의 나날을 보내게 된다. 당시 박광민 기능인의 방황 때문에 누구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던 건 그의 아내였다. 벌써 30년 전 이야기지만 그때를 떠올리면 여전히 고생했던 기억부터 떠오른다. 친구한테서 전화가 한 번 왔어요. 그래서 나는 1,000원을 맘대로 못 써. 그래 기절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야 막 이러고. 근데 사실이 그랬어요. 진짜. 돈을 어떻게, 진짜 돈이 너무 없었던 것 같아 그때. 당시 둘째 아이를 임신 중이던 아내는 끼니조차 제대로 챙겨 먹지 못했던 일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다. 영감님처럼 받아 먹어야 여자애는.
얘가 그 못 먹어가지고 그렇게 그냥 영양실조 아니냐고 그런 애가 이렇게 됐어요. 우리 둘째 임신해가지고 내려갔거든요. 걔를 임신해가지고 사실 너무 어려워가지고 우유도 못 떼 먹었어요. 그래갖고 애를 낳는데 일주일 동안 눈을 안 뜨는 거예요. 막 그런데 스트레스 엄청 받고 막 하니까 그래갖고 속으로만 그 말은 진짜 무서워서 못 하겠고 그렇게 내 일주일 만에 뜨더라고요. 신랑으로서 입장도 그렇고 또 둘째 딸의 애비로서도 책임을 갖다가 다하지 못한 듯한 느낌. 그것 때문에도 둘째 딸한테는 좀 더 뭔가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마음적으로라도 항상 늘 그냥 그런 생각을 쟤한테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기능이는 고생하는 가족을 위해 다시 점착 테이프 개발을 시작하게 된다. 창업을 갖다가 할 때는 모토 자체가 외국에서 들어오고 있는 수입 제품들을 갖다가 자체 개발해가지고 대체하고, 거기에 스터디를 해보니까 양면 테이프가 100%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또 양면 테이프만큼 보호 필름이 또 붙어가지고 또 수입을 하고 있더라고요. 당시 기능인의 전 재산은 고작 850만 원뿐. 그는 버려진 외양간을 고쳐 독일산 구식기계 한 대로 점착 테이프 사업을 시작한다. 당시 집에서 쓰던 식기로 점착제 개발을 해야 할 만큼 자금 부족에 허덕이던 기능인. 이걸 갖다가 좀 닦아놔야 되는데, 이 가마솥도 당시 기능인이 점착제 생산에 사용했던 것이다. 유리하죠. 점착제를 만들기 위한 도구, 점착제를 갖다가 여러 가지 약품을 여기다 넣어가지고 계속 그 죽 젓듯이 저어가지고 섞는 거죠. 이제는 군데군데 녹이 쓴 솥단지. 하지만 당시 기능인에겐 점착제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도구였다. 돈이 어디 있어요? 돈 없이 시작했으니까 이것도 새 거는 비싼데 이게 고물상에 가서 산 거예요. 그야말로 진짜 차비도 없어 쩔쩔매는 상황인데 고철값으로 해가지고 주고 사가지고. 수입품과 동일한 기능의 점착 테이프가 나올 때까지 실험을 계속한 기능인. 결국 1년 만에 양면 테이프를 시작으로 하나둘씩 국산화를 이뤄가기 시작한다. 제품을 갖다가 외국 제품하고 비교 테스트를 해봐도 손색이 없는데, 어떻게 이름도 성도 없는 업체가 그 유명한 해외에 들어온 테이프하고 그걸 바꾸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아예 그 테스트조차도 안 해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죠. 우리로서는 똑같은 성적서를 갖다가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죠. 그러나 기쁨도 잠시. 국내에선 처음 생산된 산업용 점착 테이프를, 그것도 이름도 낯선 회사에서 만든 것을 받아주는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기능인은 결국 해외로 눈을 돌려 제품을 팔기 시작했지만 수입 대체를 이루지 못한 미련은 계속됐다. 기능인이 국내 시장에서 이름을 알리게 된 건 1990년. 그가 자체 개발한 보호 테이프 때문이었다. 내부 공사 중에 장판이 찢어지는 걸 막기 위해 장판용 보호 테이프를 직접 개발했던 기능인. 제1호 특허 제품이에요. 장판을 갖다 보호하는 테이프로서 유일하게 최초의 특허를 냈고, 이거 보면은 약간 다르게 보이는 줄이 있을 거예요. 스트라이프가 있을 거예요. 보행자가 다닐 때 혹시 이런 바불이 생겨가지고 찢어질까 싶어가지고 바닥에 공기를 갖다 완전히 빼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렇게 스트라이프를 주고 점을 갖다가 주었던 거죠. 특허 제품의 성공으로 기능인은 사업의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 하루에 생산하는 것이 15만 메다. 이 폭으로 해가지고 15만 메다면은
15만 메다면은 150kg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서 한 대구 정도까지 하루를 계속 그걸 생산하는 거죠. 게다가 수입품보다 낮은 가격으로 건축비 절감을 이뤄내기도 했다. 퀄리티가 제일 먼저고 두 번째 이제 코스트고 세 번째는 델리버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 세 가지가 다 만족돼야만이 쓰게 되고 특히 이제 가장 민감한 것은 코스트인데 코스트가 한 뭐 보통은 20-30% 저렴하죠. 기능이는 특허 제품에 이어 필름 원단까지 개발하면서 점착 테이프의 완전한 국산화를 이뤄내고 제품의 원가를 1제곱미터당 1,000원이었던 수입품보다 50%까지 절감시킨다. 테이프의 품질과 가격을 동시에 만족시킨 기능인. 그는 결국 꿈에 그리던 산업용 점착 테이프의 수입 대체를 이뤄낸다. 공장장이 기존 제품 다 끊고 수입하던 거 다 끊고 이 제품을 전부 다 돌려. 그 자리에서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냥 뭐 이거는 뭐 1년을 밥을 안 먹어도 말이지 배가 고프지 않을 정도로 희열에 찼죠. 그때는. 여기에 시장 수요와 트렌드에 맞춘 끊임없는 점착 테이프 개발로 13개의 관련 특허와 2개의 실용 신안을 보유한 박광민 기능인. 그의 숨은 성공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84년 불량 사고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가 매일 빼놓지 않고 하는 일이 있다. 바로 실험을 비롯한 모든 것을 그때그때 기록해두는 것. 마치 그 이력서 같은 느낌. 돌아보면은 내 기록했던 것들이 전부 내 자산이야. 나의 어떤 자양분이 됐던 그러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몇 년도? 이 84년도였었는데 이래 이만한 소홀함은 없잖아 있었고 과연 최선을 다했는가에 물음을 던졌고 외려 아니라는 방법을 택한 것이 사실이었다. 이런 내 끊임없는 실패로 하루에도 몇 번씩 좌절해야 했던 시절. 기계에 점착 테이프가 제대로 말리지 않아 애를 먹던 것부터 온도에 따라 테이프의 변형이 왔던 일까지 기능이는 실패의 순간마다 문제와 원인을 꼼꼼하게 기록해뒀다. 한두 번의 실패는 있을 수 있지만 지속적인 반복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과거의 데이터를 갖다 보지 않고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실패를 갖다가 두 번 다시 어떤 실패를 갖다가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록이라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많은 실패가 쌓여 결국 성공의 자양분이 될 거라는 강한 신념으로 포기 대신 수십 수백 번의 재도전을 이어온 기능인. 바로 이것이 기능인을 이 자리까지 이끈 원동력이 아니었을까? 대전에 위치한 인조 대리석 공장. 기능인은 이곳에 매달 2.5m의 대리석 24만 개에 붙일 수 있는 양의 보호 테이프를 공급하고 있다. 이게 보호필, 보호필름에서 이제 대리석 다. 예. 허름한 외양간에서 산업용 점착 테이프의 수입 대체라는 원대한 목표로 시작한 도전. 그리고 이제는 국내 시장을 넘어 50개가 넘는 해외 업체에 점착 테이프를 수출하고 있는 기능인. 36년 동안 들인 땀과 노력만큼 점착 테이프에 대한 애착도 남다를 수밖에 없다. 시집 잘 가가지고 잘 살고 있네. 단점 없는 완벽한 점착 테이프 개발이 꿈이라는 기능이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여전히 애쓰고 있다.
예, 테이프가 겉으로 볼 때는 세계적인 유수한 제품이나 허접한 제품이나 겉 모양은 똑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차이가 하나는 완전히 못 쓰고 하나는 완제품으로 사용되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100 빼기 1은 산술적으로는 99이지만 제품적으로는 제로거든요. 박광민 기능인은 회사 내에서 대표직 이외에 연구원으로도 여전히 제품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그는 최근 새로운 기능성 필름을 개발 중이다. 투명 전극 필름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필름이 투명한 것 같지만 해도 아주 머리카락에 한 20분의 1 정도 되는 굵기의 선이 하나의 그 그물처럼 망상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망상 구조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걸 갖다 확인하는 거예요. 가운데. 전기가 통할 수 있게 개발된 이 필름은 발열과 터치 인식이 가능해 자동차 앞유리에 성해 방지 테이프로 쓰거나 터치 패널용 보호 테이프로 활용될 예정이다. 은으로 되어 있는 거라 가지고 이 선을 따라서 전기가 좀 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면에서 열이 나오기도 하고 전기가 통하기도 하고 그리고 전자파가 나오는 걸 갖다가 이걸 막아주기도 하고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끝나지 않은 박광민 기능인의 점착 테이프 인생. 오늘도 그의 연구는 계속되고 있다. 오늘은 무엇을 갖다가 개선할 것인가? 오늘은 무엇을 또 제안할 것인가? 항상 혁신적인 어떤 마인드를 갖다가 갖고 있지 않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는 엔지니어로서 좀 자격 미달이다. 여기서는 또 어떤 것이 또 업그레이드 시키면 될 것인가? 늘 그런 어떤 생각을 저는 갖고 지금까지 생활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생각할 계획입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인생의 실패와 고난. 도망가거나 회피하지 않고 인생의 자양분으로 만드는 박광민 기능인. 그리고 여전히 실패를 경험 삼아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는 그를 응원한다.